안녕하세요. 임팩트 스퀘어 임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시작하겠습니다. 훨씬 더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잘 VB에서 설명해 주셔서 저는 ESG 시대에서 임팩트 측정이라는 어떤 방법론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임팩트 스퀘어라는 회사는 지금 가장 요즘에 핫하다고 불리는 성수동에 있고 10년 정도 저희가 임팩트 측정이나 평가에 대해서 이런 관련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녹아져 있던 어떤 그런 사례나 이런 축적들이나 노하우들을 좀 더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크셨던 것 같아요. 이말비 도어라데미 낮춰서 진행하겠습니다. ESG 5년 전, 최근에 5, 6년 전부터 ESG 투자, ESG 통합 경영이라는 것들이 워낙에 많이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ESG 통합 경영 하시는 분들 있었고, 사실은 이 여담이지만 저희 부모님들, 저희 회사 친구들 이제 부모님들이 저희가 무슨 일 하는지 잘 몰라서 사회적 가치 측정한다, 소셜벤처 관련된 일 한다 이랬을 때 부모님 무슨 일 하니 이랬다가 최근 한 5년 전부터 ESG 관련된 일 해요 이러면 부모님들이 무슨 일 하는구나 이렇게 알 정도로 ESG가 사실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회자되고 있고, 그래서 ESG 측정이나 ESG 통합 경영을 많이 하다 보니 결국 ESG 측정이나 평가가 좀 더 구체화되고 정교화되고 그런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중요해지고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그 임팩트 투자자들 모임이 소캡이라는 샌프란시스코에 열리는 데 갔었는데 5년 전에 갔을 때는 임팩트 투자 측정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들만 했었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그 섹션이 사실 그렇게 관심이 많은 섹션이 아니어서 한 10명? 이렇게밖에 없었을 텐데 작년에 꽉꽉 차갖고 제가 못 들어갔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측정하고 사례를 얘기하고 어떻게 더 개선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이 글로벌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고 이게 그냥 선언적으로 얘기되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로 뭘 더 잘하기 위해서 측정이나 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더 몸소 체험했습니다. ESG 측정 평가는 워낙에 다들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랬는데 여전히 이 개선의 얘기들이 있죠. 구축 여부라든지 점수라든지 등급으로 되어 있다 보니 그러면 결국은 나랑 여기 옆에 있는 친구랑 뭐가 다르지? 우리는 더 잘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것 같고요. 임팩트 측정이나 평가도 같은 선상에서 똑같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예쁘고 화려한 보고서들 말고 디자인들 막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결국 여기서 어떤 레슨을 얻고 우리 사업들에서 결국 임팩트를 잘 내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 단계의 논의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ESG 측정 평가, 임팩트 투자자들의 측정 평가에서 다 같은 지금 논의가 있고 한국이나 글로벌에서는 동일하게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이 한국보다 빠르다 이렇진 않고 한국도 훨씬 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ESG 통합 경영이랑 임팩트 투자자들 사이에서 뭐가 이렇게 다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여기 그 2014년에 이제 이런 정의들을 했었을 때 임팩트 투자가 좀 더 ESG 통합 경영보다는 좁은 범위죠. 좁은 범위라고 얘기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ESG는 잘 아시다시피 좀 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건지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큰 기업이나 좀 더 그 리스크 관리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었더라면 임팩트 투자는 원래 목적성 자체가 의도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투자 형태들로 진행을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범위가 좁다, 좀 더 중점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측정이나 평가의 어떤 프레임워크로 본다면 결국은 같은 선상에서 얘기할 수 있고 사실 ESG 경영 안에서도 임팩트 측정이나 평가들, 특정 사례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사례에서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IMP라는 임팩트 측정 평가 프레임워크라는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뒤에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기업들이
임팩트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A, B, C 이런 형태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A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는 거죠. 많이 하시죠. 뭐 탄소 배출 감축이라든지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게 이것들을 관리하는. S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죠. 이 A라는 것들이 좀 더 어보이드함, 우리 사회의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부정적인 영향들을 방지하거나 이연에 방지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수드 투자가 아직은 여기에 좀 더 많이 머물고 있다라고 글로벌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B, C로 갈수록 좀 더 어렵죠. 그래서 C로 가면 이 영역들이 좀 더 많은 게 지금 벤처들, 좀 더 아니면 기업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니면 필란트로피 같은 데서는 아예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많이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 형태들이 이런 C처럼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문제들을 해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ABC로서도 임팩트 투자와 측정 평가를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툴이 있습니다. 네, 글로벌에서 임팩트 투자자들을 포함한 그 네트워크라는 GIIN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매년 임팩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측정 평가하고 있어요, 뭐 잘 되고 있어요 이런 서베이들을 하면서 내고 있는데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건 잘 아시다시피 SDGs입니다. 근데 SDGs는 해보셔서 아시죠? 17개 목표에 169개가 있는데 얘가 이제 목표다 보니까 이걸 측정 평가에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려움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좀 더 환경에 이제 많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우리 거 없는데?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SDGs가 가장 글로벌에서 같이 사회 문제에 대한 목표를 잡는 거라서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다 SDGs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RIS라는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건 GIN에서 임팩트 투자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하나의 인디케이터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기반으로 사회 문제를 얼마나 해결됐는지 아니면 임팩트가 얼마나 상출되고 있는지를 측정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MP라는 임팩트 매니지먼트 프로젝트라는 하나의 프레임워크가 있고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도 임팩트 측정 평가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프레임워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을 때 이제 임팩트 측정 평가 뭐해 이러면 이 표 보시고서 이렇게 설명하시면 다들 많이 안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측정 평가 도구들 뭐 ESG 지표들 워낙 많이 아시고 있어서 좀 더 ESG와 임팩트와 관련된 측정 평가 도구 사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SROI라는 방식들 아까 모니터리 밸류 화폐화로 바꾸는 방식인데 이 SROI를 아마 화폐화 가치 방법에서 제일 많이 씁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낸 돈에서 리턴이 돌아올 때 그것들을 화폐화로 관리하는 방법들이죠. 그래서 화폐화로 이렇게 측정해서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고 얼마나 베네핏을 내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비콥이라고 비임팩트 평가인데 비콥이라는 하나의 비영리 단체가 있고 사실 저희도 비콥을 받았고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기업 중에서 비콥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5개 카테고리 한 200개 이상의 문항이고 매년 바뀝니다. 약간 우리 토플 시험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다음 문항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앞에 뭐 질문했는지 넘어가잖아요. 그런 베이스로 측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점수인데 부끄럽지만 80점 넘으면 주거든요. 그래서 겨우 이렇게 넘긴 했지만 80점이 넘으면 비콥이라는 베네핏 코퍼레이션 뭔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뭐 이득을 내고 있는 그런 회사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서티피케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SDGs는 제가 앞에서 좀 더 간단히 설명했고 아이리스 플러스도 투자의 사회적 영향력을 평가 보고할 때 활용하는 표준 지표 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에 나갔을 때 측정 평가 뭐해?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6위 현상에서 그리고 IMP 현상에서 같이 계속 논의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에서 하고 있는 방법론은 제 뒤에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IMP라는 방법론을 저희도 저희 임팩트 측정 평가할 때 일부분 쓰고 있고 저희가 올 초에도 싱가포르에 있는 이런 투자자들 만나러 갔을 때도 너네 포트폴리오사 어떻게 관리해? 아니면 하고 있는 프로젝트 어떻게 측정해? 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IMP 써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이 프레임워크를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한 10분, 20분씩 썼다면 지금은 이걸로 해?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상당수가 측정평가에 대해 여기도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굉장히 많이 컨센서스가 있다라고 그 몸소 체험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IMP 프로젝트는 원래 투자자들 이런 분들이죠. 원래 이런 투자 임팩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조직들, 그리고 투자자들의 모임들, 그리고 임팩트 측정 평가를 알리고 전략적 파트너 그룹들, 그리고 실제로 이걸 수행하는 프랙티셔널 커뮤니티 이런 4가지의 그룹으로 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임팩트라는 것들을 도대체 뭐라고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너무 다 방법론이 다르죠. ESG 그래도 좀 더 EU에서 워낙 규제도 많이 하고 한국에서 정부도 그 ESG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니까 어떤 프레임워크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임팩트라는 건 너무 광범위하단 말이죠. 누가 또 임팩트를 내냐에 따라 다르겠죠. 기업이 낼 수도 있고 필란트로피가 낼 수도 있고 정부가 낼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컨센서스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것들을 오랫동안 일했던 글로벌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만든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뭐 프레임워크 제가 길게 설명할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5가지 유형 임팩트 차원이라 15가지의 데이터를 모으는 카테고리가 존재합니다. 임팩트란 무엇이고 누가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얼마이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의 아웃컴을 구체적으로 내고 있는지 정량적인 것들을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럼 실제로 기여를 했는지 이 임팩트를 내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어떤 리스크들, 외부 리스크 아니면 우리가 이런 걸 못하는 리스크들, 데이터를 모으지 못하는 리스크들을 이렇게 5개의 차원에 따라서 15가지의 데이터 포인트를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충분히 모아지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임팩트를 측정하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쭉 설명하게 되고요. 보다 임팩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ESG나 임팩트 측정이나 모두 다 기본적으로는 지표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측정하고 모아서 그 데이터 기반으로서 우리가 측정평가의 값들을 내고 그리고 투자자나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MP에서도 똑같이 투자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투자 임팩트 기여하고 있는지의 크리테리어를 좀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개별 소셜벤처나 아니면 특정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개를 막 관리한다기보다 하나들을 잘 측정하거나 평가하면 좋은데 기업인 경우에서나 투자자들 같은 경우 포트폴리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다 더 힘을 쏟을 건지 어떤 식의 전략을 취할 건지 아니면 어디에 리소스를 뺄 건지 열 건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 4가지 카테고리로서 인베스터의 컨트리뷰션을 크리테리어를 가지고 평가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임팩트 측정 사례들과 그리고 뒤에 이제 개별 소셜벤처들 그리고 필란트로피들이 어떻게 임팩트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코이카의 IBS 사업도 저희가 임팩트 측정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하는 PDM 방식이랑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대기업이랑 소셜벤처랑 정부랑 같이 하고 있는 그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들 컬렉티브 임팩트를 내고 있는 경우 어떻게 임팩트를 측정하고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좀 더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어주세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은 좀 더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은 소셜벤처들이죠. 임팩트를 직접 창출하고 있는 소셜벤처들을 대상으로 임팩트 측정이나 영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ESG 평가 중에서 일부분이 이 소셜벤처 임팩트 측정 평가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했을 때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들은 보통은 자원순환이라는 건 우리가 계속해서 폐기되지 않도록 돌리는 것들, 대기수질, 에너지 이런 영역들이고요. 그리고 접근성 같은 경우는 소셜 서비스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포더블 하우징이나 아니면 실제로 배제되거나 아니면 뒤처져 있어서 이런 적절한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해당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저희가 접근성이라는 영역으로 부르고 한 27.3%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은 직접적으로 고용해서 소득을 내는 경우 아니면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좀 더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예술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소득이 증대되거나 아니면 괜찮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소셜벤처들의 영역을 측정한 것들을 소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퍼센트들은 그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소셜벤처 실태 조사와 굉장히 비율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씩 사례를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처음 하는 건 이제 그 브라더스 키퍼라는 소셜벤처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저희가 IMP 방식으로 아까 VB도 어떻게 메소돌로지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셨다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럼 IMP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활용하고 있죠. 그건 사실은 공짜라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활용할 수 있고 저희의 플랫폼도 있는데 거기도 무료예요. 이렇게 쓰시면 저 오른쪽과 같은 리포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되고요. 인테이크를 시작하는 경우죠. 그래서 인테이크는 기업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랑 솔루션을 파악하는 거라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정보나 아니면은 인터뷰를 통해서 그 인테이크를 하게 되고요. 인테이크를 통해서 저희가 지표라는 것들을 설계합니다. 지표라는 것들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현재에서 앞으로 우리의 솔루션을 통해서 바꾸고 싶은 하나의 지향점, 변화죠. 그 변화의 양을 측정하는 것들을 지표라고 부를 수 있고요. 이 지표 설계를 하고 제안을 하면서 같이 합의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문가가 이게 너네 지표야 라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 기업이 지표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데 스스로가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것들을 같이 저희가 논의하고 지표 설계를 가이드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가 제일 기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검증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현재 데이터가 없다면 향후 지금의 솔루션으로 어떤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지 프로젝션을 제안을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셜벤처라는 것들이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정말 오랫동안 잘해왔으면 데이터를 충분히 구축할 수 있을 텐데 아직 그러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서 프로젝션 방식으로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 직접 쓰게 됩니다. 이런 타의 문제는 무엇이냐 이러면 예시로 브라더스 키퍼라는 곳은 보육원을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들이 갑자기 자립이라는 것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 이 친구들한테 적절한 일자리들을 되게 없고 일시적으로 돈을 받았을 때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소셜벤처 대표님이 실제로 자립준비 청년이었고 그분들이 그 친구들의 어떤 상황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이 브라더스 키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제 솔루션 주요 아웃컴으로는 취약계층 자립준비 청년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과 친구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개선하는 것들 이렇게 아웃컴을 잡고 실제로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모아오고 임팩트 리포트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례는 저희가 운 좋게 몇 년 전부터 쿠이카의 아이디어스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서 베트남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이제 쿠이카도 오셨을 텐데 쿠이카가 하고 있는 방식에서 좀 더 그 비즈니스적인 것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에서 괜찮은 어떤 임팩트 지향 기업들을 발굴하고 이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임팩트를 내고 있는지 베트남의 사회 문제나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고 그리고 베트남 넘어서 또는 글로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IBS 사업의 재원을 통해서 이 기업은 어떻게 재무적인 관점에서도 이득을 낼 수 있는 건지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게 이 사업의 목적이고 저희는 이 비트스키라는 회사를 재작년에 발굴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투자도 하게 됐는데 이 회사가 결국은 파이낸셜 리턴 결국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회사가 갖고 있는 사회 문제와 이런 더 적극적인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이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존의 쿠이카의 어떤 PDM 방식보다는 좀 더 비즈니스 관점으로서 회사에 초점을 두고서 해적 가치 리포트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기존에 했던 어떤 방식들에서 실제로 비즈니스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특히 필란트로피나 코이카 같은 경우 기업이랑 좀 더 다르게
기업만의 문제들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글로벌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임팩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은 좀 더 다양한 어떤 지표들, 다양한 하나의 평가 방법론들을 활용하면서 목적성을 담아내는 평가 방식으로서의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러한 사례로서 이런 리포트들을 발표하고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임팩트 측정 관련돼서 특히 뭐 ESG라는 대세가 기업만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공기업, 비영리 조직들도 기업이랑 같이 일하면서 저희한테 ESG 리포트 이런 경영 어떤 전략들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는 사례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건 하나의 그 비영리 재단의 임팩트를 어떻게 구조하고 내고 있는지, 그리고 측정과 평가를 하고 있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재단이랑 했고, 어린이재단은 이거를 계속 본인들이 잘 공개하고 계셔가지고 사실 저희도 이거를 이제 많이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재단이 가지고 있는 아젠다라는 것들은 아동의 성장 격차였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성장 격차라는 것들을 아젠다로 잡았고, 성장 격차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4가지의 요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소들에 맞춰서 기존의 사업들 그리고 신사업들을 연결해서 사업의 측정과 평가를 진행을 해서 이렇게 정량적인 값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성적인 내용들도 정량적인 값들로서 변환을 하면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사례들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재단이 좀 더 기존에 하고 있던 어떤 좋은 뭔가 다 좋은 일들을 하죠. 포지티브 임팩트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것들을 결국 측정하고 관리해서 더 좀 더 효율적인 임팩트를 어떻게 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대기업이랑 소셜벤처를 연결해서 대기업도 ESG의 어떤 베네핏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소셜벤처도 이 대기업들의 자원을 활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하나의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윈윈 전략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ESG 지표들 가지고는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스페셜한 게 무엇이지? 그리고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이런 ESG 문제들을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으실 때, 사실은 소셜벤처가 그 비클로서는 뭔가 서로 짝이 잘 맞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많이 연계를 하고 있고요. 네스파라는 회사는 버려지는 폐어망, 물고기가 거기에 끼어서 죽은 거 이런 것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실제로 폐어망이 많이 버려지고 있고, 그게 환경 문제도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어망을 수거해서 그 수거한 걸 가지고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SK 에코플랜트를 오셔서 투자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기술을 좀 더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스케일업이 되거나 좀 더 고도화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되고, 또 이걸 가지고 실제로 이 문제가 심한 동남아시아에 있는 필리핀이나 베트남에 나갈 때 그런 하나의 딜리버리로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스파도 어떤 이런 사업적인 이득을 얻고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SK 에코플랜트도 실제로 좋은 기업을 만나서 투자를 하거나 ESG 경영을 실천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정부랑 기업과 소셜벤처가 함께 하고 있는 하나의 우리 동네 ESG 센터라고 불리는데, 사업이 컬렉티브 임팩트라는 얘기를 최근 몇 년에도 계속 들으셨을 텐데, 실제로 그럼 한국에서 컬렉티브 임팩트에 대한 좋은 사례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막 떠올려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컬렉티브 임팩트는 사실 여러 명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공동의 목적, 공동의 임팩트를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때, 여기는 일단 공공기업인 기관인 노인인력개발원이라는 곳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정부 재정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세척 및 소독하는 일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을 소재화하고 상품화하는 것들은 코끼리 공장이라는 소셜벤처가 이 일을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소셜벤처들은 기술력이나 자원들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롯데케미컬에서 이거 재생원료화랑 플라스틱 업사이클 하는데 기술이랑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고, 사실 롯데케미컬은 이 사례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마트 경우에는 지금 ESG 센터가 부산에서 하고 있는데, 그곳이 약간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걸 모아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들을 마련하거나 그 동네 아이들한테 ESG나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키즈 라이브러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내는 ESG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개별 이해관계자들이 임팩트를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측정하고 이 부분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례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례를 빠르게 말씀드렸고, 여기 아까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결국 사회 문제 해결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데, 사회적 가치 측정 평가라는 것들이 ESG 평가랑 동떨어져 있다라기보다는 더 작은 범위라고 보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걸 통해서 ESG 평가라는 것들 안에서 어떻게 더 구체적이고 목적적이고 그리고 측정 가능한 임팩트 측정과 평가와 사례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프레임워크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임팩트라는 것들이 이 소셜벤처든 아니면 대기업이든 재단이든 기업의 가치로 이어지는 데까지 계속해서 나아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